네, 분단과 대치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특히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북미 정상회동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아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도 주목을 하셨겠지만 또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 남북미 정상 만남이 좀 성사가 될 것이다 또 미리 예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아마 소회가 남다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각본까지는 몰라도 기획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한 보름 전부터 교감이 시작됐고 편지를 나누면서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이다. 또 아주 용기 있는 그런 결단 이런 예. 평가들이 오고 갔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역시 5월 동주란 말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생각은 좀 다르지만 예. 같은 배를 타고 있거든요. 그 점이 이제 판문점 회동을 성사시킨 네.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어떤 네. 성사 배경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4분 정도 이제 남북미 정상이 환담을 나눈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사 성격도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나오진 않았을까요? 그건 뭐 환담이겠죠. 그건 예. 회동이니까요. 남북미 회동.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공은 다투지 않겠다. 뭐 이게 이제 지론이었고 예. 그것은 어제 북미 3차 정상회담이죠. 그거는 그걸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연으로서. 네. 정 대표님께서 아까 5월 동주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 배에 타고 있어도 각각 생각한 게 다를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두 정상이 각각 이런 만남을 결단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2분 정도 만날 거다 그랬는데 네네. 뭐 1시간 됐잖아요. 네네. 근데 예. 아마 그 토요일 밤에 비건 최선희 그 물밑 조율 과정에서 2분 정도 만남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내려왔을 겁니다. 예. 네. 거기서 조율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줄곧 북은 그렇게 말해왔잖아요. 자세를 바꿔라, 폼페이오 바꿔라, 예. 대안을 내라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북으로서는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다. 즉 실무회담은 거부해왔지만 정상 간의 소통은 계속 그 칭송을 해왔던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그 체면을 살려준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어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예. 그 북미 협상에 아주 훌륭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마 김정은 트럼프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그 얘기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해소되면 남는 건 대안이거든요. 예. 네네. 그것은 이제 합의대로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첫 번째 관심사가 뭐겠어요? 대선. 선거판이죠. 네네. 그러니까 내년 11월까지 이제 선거가 상당히 길게 남아 있는데 대선 전략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지요. 한반도 문제가. 우리에게는 뭐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지만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대선 전략이 우선 있겠죠. 네. 또 아까 처음에 좀 언급해 주신 게 갑작스러운 회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약간의 조율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게 2분에서 53분으로 늘어난 만큼 그 의제 같은 게 사전에 조율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았을 텐데 1시간 한 53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의제는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목표가 분명해요. 네네. 근데 과정이 약하지요. 북한은 과정은 얘기하는데 목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빅딜 일괄 타결을 얘기하는 거고 포괄적. 예. 그다음에 북한은 이제
단계적, 동시적 얘기를 하니까 예. 그 두 개를 이제 묶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일괄 단계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네. 네. 목표에 합의하면서 그 과정은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비건 대표가 며칠 전에 이제 서울에 와서 그 운을 뗐죠.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합의를 단계적,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행할 용의가 있다. 예. 근데 싱가포르 합의는 세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 9글자거든요. 네. 네. 근데 이 DMZ 판문점이라는 것은 과거를 상징해요. 전쟁과 증오와 대결과 대립, 갈등. 그 과거를 상징하는 그 장소에서 평화로 가는 톱다운 외교의 무대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그 장소성을 통해서 가장 예. 강력하게 발신한 것이고 네. 이제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두 개를 이제 묶는 예. 그런 내용이 아마도 53분 대화 내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계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주제였겠죠. 예. 네. 북미 두 정상의 경우 앞서 언급을 해주신 톱다운 방식으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 일단은 그래도 이제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또 실무 협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달 중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실무 협상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는 않죠. 않지만 어쨌든 정상 간에 이런 그 분위기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네. 또 하노이에서 일단 일정 부분 입장이 노출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은 영변을 검증하에서 완전히 폐기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것이고 예. 또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그리고 종전선언 이것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 실무 협상의 출발선 기본 미천은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게 되겠죠. 네. 아마 회담이 대표는 비건 끝나고, 최선희 네네.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최선희 부상이 약간 더 격이 높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위상이 더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북 북미 그 핵 협상에서 원조는 94년에 제네바 합의예요. 네. 그때는 이제 갈루치 미국 대표하고 강석주 제1부상이었는데요. 네네. 강석주 부상의 위치에 지금 최선희 부상이 있어요. 근데 요 전번에 하노이 회담 때 김혁철 대표와 지금 비건 대표가 만났을 때 미국 측의 불만은 뭐였냐면 권한이 없다. 북측 대표에게. 네네. 예. 지도자의 위임을 좀 받고 와라. 왜냐하면 계속 같은 입장을 되풀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최선희 부상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고 예. 뭐 힘이 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좀 효율적인 대화 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의 실무 협상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한 말을 보니까 속도보다는 올바른 협상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의미를 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만 미국의 야당, 국내의 민주당 그리고 언론은 당신을 믿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것이니까 당신이 이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해야 예. 그다음에 그 응분의 상응 조치도 가능한 아니냐. 뭐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어제 주목이 됐던 발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을 하고 또 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평양에 초청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네 번째 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미의 네 번째 만남 어디서 언제 열릴 거라고 전망을 트럼프 하십니까? 대통령은 일단 북한 영토를 밟았어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이제 말하면 그다음에는 밟았죠.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땅에 오는 게 순서라고 볼 수도 있지요. 네. 근데 워싱턴은 너무 머니까 괌 정도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어. 해봐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 선거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평양에 갔을 때 과연 국내 정치적으로 워싱턴에서 미국 내에서 그게 과연 유리할 것인지 불리할 것인지 예. 이제 그 판단이 있을 건데 어떤 경우든 비핵화 과정에 돌입했을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 무대는 한미 정상회담의 무대였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게 남북미 3자 회동이 되기도 했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격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의 중심은 북미의 대화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미 정상의 무대였지만 가장 성공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DMZ로 이끌고 거기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네네. 왜냐하면 4월 달에 2달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판문점 북미가 없었으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뭐 좀 밋밋하게 끝나고 말았을 거지요. 그런 예. 점에서는 의미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미국 쳐다보고 북한 쳐다볼 일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영변 핵 폐기 그건 간단한 게 아니다. 고철덩어리 부시는 게 아니라 핵 문제의 출발이자 심장이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가 영변에는요. 거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생산 시설, 그다음에 연구 단지, 원자로 등등해서 390개의 핵시설이 있어요. 예. 이 390개 핵시설을 검증하에, 참관하에 하나하나 폐기해 간다면 그것은 전문가들이 70%, 북한 핵 능력의 70%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네네. 그것을 없애게 되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 말이 맞아요. 이것을 국제사회에 설파하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요.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뒤에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비핵화가 20% 핵시설 폐기가 20% 진행되면 예.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말이 달라졌지만 영변 핵이 70%의 비중을 갖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상응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죠. 저는 미국의 보수 정통 외교 세력이나 또 미국의 언론들이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영변을 내놓는다는 건 북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일각에서는 또 야권의 입장을 조금 더 저희가 봐야 될 텐데 어제 북미 회담의 성격을 한 걸 두고 우리 정부의 한계가 뭐 조금 드러난 게 아니냐. 항상 중재자란 역할을 자처해 왔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의 한계가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야당은 비판해야지요. 비판할 수 있고요. 뭐 우리가 당사자지요. 그러나 전시 작전권이 없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북은요. 핵심 목표가 통미입니다. 통미. 미국과 통해서 관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적대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핵도 이 적대 관계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내려놓으려면 적대 관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남북 간에는 이미 적대 관계를 넘어서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전략과 전술이 통미에 집중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평양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전면적으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할 어떤 방향 생각하신 보관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뭐보다도 국론이 통합돼야 됩니다. 국론. 국내 여론이 뒷받침돼야 예.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가질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초월회라고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예. 저 린던 존슨 얘기를 했어요. 미국 대통령 케네디 암살 이후에 승계한 대통령인데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가장 개혁적이고 입법
개혁 입법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꼽혀요. 예. 그분의 비결이 미스터 세니터라고 불린 별칭이 있었어요. 틈만 나면 전화해서 말하자면 상하 의원이죠. 예. 상원 의원님, 하원 의원님 시간 있습니까? 점심합시다. 이래서 의회 정치에 성공함으로써 성공한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중차대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야당과 소통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야 5당 대표 빨리 초치해서 설명하고 예. 협력 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국론 통합하는 것. 이것이 한국 정부가 어떤 대안을 얘기하고 어떤 주장을 해도 힘이 실리는 핵심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